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 마스크를 착용해라. 네, 그거는 무슨 의미를 하시냐면 네, 실은 우리가 대화를 해도 우리 그 대화 속에 이렇게 나가는 걸 파편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독감이든 바이러스 감염되는 경우 많죠. 그래서 감기가 유행할 때 옆에 있는 분이 기침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옮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공공장소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스크 정도는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고 손을 자주 씻어주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얘기처럼 기침을 하든 뭐든 그게 접촉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손으로든 내리지든 이렇게 묻을 수가 있잖아요. 기침하면 우리가 그 파편들이 2m, 9m 가듯이 그런 것들 손에 묻어 있는데 모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게 중요하고 특히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전혀 뭐 균주라든가 이런 건 알 수가 없지만 실은 여러분 얼굴 내에는 뼈비면 보면 굉장히 균주가 두글두글 하잖아요. 모르고 계시나요? 엄청 두글두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긁어 부스럼 내지 말라고 우리 선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여든 같은 경우도 손대면은 안 되는데 자꾸 일부러 짜고 뭐하고 하는데 전부 다 병을 더 키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씻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30초 이상 씻으라고 말을 하는데 비누 거품을 내갖고 씻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거품 내갖고 씻는 게 아니라 비누 거품 전체가 손톱 밑에까지 씻어가 거품이 좀 오래 있도록 하고 나서 씻어주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이런 식의 썼거나 했을 경우는 본인이 기침하거나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파편이 멀리 상대방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옷이라든가 이렇게 가리고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분들이 거의 걸려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우려한 만큼 그렇게 지금 사망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려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내가 면역이 떨어진 컨디션인가 아닌가를 본인이 파악을 하고 주의를 하는 것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이지만 주의하는 그런 정도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질문을 뭐 몇 가지를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마스크를 어떤 때 써야 되나 이런 거는 뭐 어떤 경우나 할지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을 또 요즘 가장 유용한 게 뭐죠? 미세먼지 여러분 이야기 하잖아요. 미세먼지에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뭡니까?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다 일어나는 수은, 알루미늄, 비소, 납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조그마한 밀입자처럼 된 조그마한 입자들이 내 호흡을 통해서 천에 들어오는데 그 해결할 방법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정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가 종류가 지금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냥 터져 있는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80 이상으로 된 거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러스에는 큰 또 의미가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파편이나 뭐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평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평소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 방식은 뭘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감기가 지금 독감이 유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를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본인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면역력이 있어서 감기에 안 걸리시는 거고 어떤 분은 감기에 걸리시는 것이죠. 즉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 습관을 하고 면역력을 키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남녀가 다 계시는데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이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가장 부족한 거 우리 뭐 비타민 중에서 네? 비타민 D. D가 뭐죠? 햇빛이죠, 햇빛.
우리나라 국민 거의 90% 이상이 햇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특히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비타민 D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리서치를 많이 하시니까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죠? 우리 몸 피가 3개월 되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피가 계속 공급이 돼야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면역과 관련된 게 좋은 피, 그 다음에 그 좋은 피를 잘 공급할 수 있는 혈관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피가 여러분 이제 그 건강검진 할 때 피 뽑을 때 눈 감고 쳐다보지 않고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쳐다봐서 내 피가 색깔이 붉은 색깔인지 정말 검정색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붉은색으로 정상 피를 나오는 분이 거의 없어요. 30대, 20대를 할지라도. 근데 그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뼈에서 만들어요. 뼈에서. 뼈, 골수에서.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피가 정상적으로 생기게끔 가장 중요한 그게 비타민 D예요. 옛날에 칼슘이라고 그랬는데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 우리나라 국민 90%가 이상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간암, 뇌종양, 유방암, 자궁암, 고혈압, 심근경, 뇌종양 질환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 사망, 1위에서부터 5위까지 다 생기는 게 비타민 D 결핍입니다. 근데 우리는 햇빛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부족하죠. 특히 우리나라 농부들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햇빛을 보는데 비비 선크림, 모자, 장갑 다 끼고 다이렉트로 봐야 되는데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산 다니시는 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가리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비타민 D가 혈중 농도가 30에서 100인데 대개 10에서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옵티멀 레벨은 50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또 여러분 햇빛 보는 것도 다이렉트로 이렇게 창문 안에서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죠? 그날 쌓인 피로를 그날 풀어줘야 되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찍 주무셔야죠. 몇 시간?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회장님한테 내가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 대신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밤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그 바이오리듬이 깨지고 자율신경이 깨지면은 여러 가지 인체 증상이 생깁니다. 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민해지고 뭐 이렇게 얼굴도 붉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고 뭐 변비 설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이런 그 자율신경을 평형을 시켜주는데 밤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올 수 있게끔 일찍 주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포지티브 싱킹.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떤 리서치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 어떤 사람은 어차피 할 거니까 즐겁게 해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사령관인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게끔 하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표현도 하는 거고 상사가 아무리 뭐래도 내가 용서를 하면 내가 안 다치니까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스턴트 음식이죠. 음식에 답이 있다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치료들도 면역에 관련된 치료들도 되도록이면은 약도 포린바디 이 내 몸에 들어오면 다 모든 혈압약이든 뭐든 다 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되도록이면 먹지 않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보조식품 많이 드시고 있을 텐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보조식품도 알고 드셔야지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 올리는 건 항산화력이 높은 것들을 드셔야죠.
비타민 A, B, C, D, E, 오메가3 지방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빠진 것 중, 제가 말한 것들 빠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요즘 TV에 가장 많이 나온, 선전에 나오는 게 있는데. 빙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근데 유산균 만으로 이제 해결되는 거 아닌데, 우리 면역과 가장 밀접한 장기가 어떤 장기죠? 네? 장. 오, 사장님이 잘하시네요. 건강관리 잘하시는 장은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을 정상화시켜주는 상태. 여성들 변비 많고 또 과민성 대장 증상 뭐 이렇게 설사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설사하신 분들은 몸 상태가 면역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그걸 정상화시키는 것은 꼭 프로바이오틱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 프로바이오틱스라도 드시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든 모든 병엔 염증입니다. 염증. 여드름도 염증이고 기관지염, 폐렴, 충수염, 뭐 편도선염, 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또 편도에 염증이 생겼다, 폐에 염증이 생겼다 해서 염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암도 염증이고 당뇨도 염증이고 동맥경화도 염증입니다. 그래서 현대 지금 가장 중요해서는 염증인데 그 염증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아니면 이게 체내에서 나쁜 애들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는 들어오면 면역 세포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서로 죽고 죽이기 위해서. 전쟁이라면 죽은 애들이 많이 생기죠. 그 죽은 애들이 염증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혈액 내에 일어나는데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걸 해독해서 빼내야 되는데 간과 신장이 셧다운돼서 사망하잖아요. 그 말은 그들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오버하게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못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sepsis,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폐혈증. 급격히 갑자기 발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너무 갑자기 과하게 이렇게 열이 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얼마나 바로 잡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염증을 잡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는 오메가3 지방산. 그것도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동물성을 잘못 먹으면 수은 중독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식물성을 드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큐민, 강황, 터리 이게 염증을 잡는 물질 중에 가장 좋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커리 같은 경우는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상 지속 시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48시간 정도까지 지금 지속이 되는 거, 변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